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 제목, 20대 분들 잘 들으세요. 트렌드 문화가 여러분들을 병들게 합니다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좀 20대 분들한테 좀 싫은 소리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20대 분들이 개념도 있고 좀 창의적인 분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좀 제가 안타까운 게 많아요. 20대 분들 뭐 잘못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미디어나 이런 트렌드 같은 거에 너무 예민하게 발동을 해. 근데 요즘 미디어나 트렌드가 뭐 좋으면 모르겠는데 안 좋은 것도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20대들이 그 트렌드가 건전한지 유익한 건지 아니면 이게 정서상에 도움이 되는 건지를 전혀 안 따져보고 그냥 막 따라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따라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안 좋은 건데 그냥 하니까 트렌드니까 따라하고, 그런 것도 요즘 20대에 좀 많이 있어요. 아무리 트렌드고 뭐 유행이고 문화라고 하더라도 그 문화가 건전하지 못하고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객관적으로 나한테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거 안 하면 무시하고, 하면 왜 하냐, 그걸 한다고 지적하면 그걸 지적한다 뭐라 하고, 약간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렌드 문화가 20대 친구들을 많이 뭔가 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만든다, 중독되게 만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영상 올린 지가 6월 달에 올렸네요. 근데 이 영상 올리고 나서 불과 며칠 전에 큰 사건이 터졌죠. 그걸 예상했던 건 전혀 아니긴 합니다만, 좀 그런 일이 안타까워요. 지금 20대 때는 열심히 살아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살고 빨리 살 길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 자기가 원하는 개성이나 트렌드 있으면 따라가면 돼. 근데 우리나라의 개성과 트렌드는 사실 개성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개성이라는 게 뭔데? 퍼스널리티. 나만의 특성을 갖는 거잖아. 나만의 특징을 갖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개성이나 해놓고서 개성이 아니야. 다 따라하는 거잖아. 다 따라하는 게 어떻게 개성입니까?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개성 퍼스널리티는 퍼스널리티가 아니라 그냥 카피캣입니다. 카피캣.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서오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자기만의 어떤 고유한 색깔을 가진다거나 아니면 너무 트렌드에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고 따라가지 않는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떤 댓글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어 형이 20대 찾길래 한번 제 의견을 말해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 너무 진지하게 받아주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SNS 유튜브를 많이 하는 이유들을 좀 나열하면, 첫 번째, 친구들 사이에서 대화가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종의 사교 비용 같은 의미죠. 두 번째, 저는 페북 인스타 안 합니다. 그치만 유튜브만 봅니다. 우리 세대는 TV는 망했고 재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화 생활들 하나씩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과 돈이 돌리면서 내가 많은 유튜브 영상 보는 게 경제적인 여가 생활입니다. 요즘 가챠 게임이나 흑흑 게임들 많은데 그런 거 하는 것보단 훨씬 건전한 여가 생활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 저는 전공 과목 같은 거 잘 모르면 영어로 유튜브에 치면 친절한 인도인이 잘 설명해 줍니다. 유튜브로 전공 공부 많이 했습니다. 공짜 강의도 많고요. 이용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좀 이런 IT 문화를 좀 자기한테 도움이 되게 쓰네요. 예. SNS를 하면 친구끼리 대화가 잘 된다고요? 근데 SNS가 이게 온라인적인 거고 굉장히 뭔가 비대칭적인 거지 않습니까? 요즘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SNS로 왕따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SNS로. 자기들끼리 대화방 만들어서. 그리고 욕 같은 것도 많이 보내고. 근데 저는 사람들끼리 직접 대면하고 만나서 소통하고 그래서 친해진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SNS가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온라인상으로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직접적으로 교감을 얻고 친해지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데 함부로 평가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단점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거죠. SNS를 적당히 써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의존한다는 것. 너무 과하게. 그러니까 적당히가 없어요. 적당히가.
그냥 내가 필요한 용도로만 쓰고, 별로 이제 어그로 같은 건 안 믿고 해야 되는데, 어그로 같은 것도 진짜인 것처럼 다 착각을 하고, 다 믿어버리고, 음. 자꾸 이제 거기에 매달려 있고, 거기에 나오는 것을 뭐, 진짜인 것처럼 판단하고,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SNS를 유익한 용도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용도로 쓰면 좋은데, 막상 도움이 되는 용도로 쓰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도움이 되는 용도가 아니라 그냥 그런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단체로 뭔가 이용하면 내가 그걸 안 쓰면 소외받을까봐, 무리에 끼지 못할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마지못해 쓰는 것 같아. 특히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전체주의 사회 아닙니까? 집단주의. 우리나라는 집단에 나오면 뭐 죽는 줄 아는 사람도 많잖아. 집단이 맞는 사람 집단 안에 들어가서 살면 되고, 아닌 사람은 나와서 살면 돼. 근데 우리나라는 집단을 형성하면 그 나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가만 놔두지 않죠. 어떻게든 굴복을 시킨다거나 어떻게든 펌화시켜버리죠. 그게 굉장히 잘못됐죠. 그래서 그 집단이 잘못해도 잘못됐다는 생각 안 가지죠. 왜냐? 이게 다수가 되니까. 다수가 모여있으면 그게 정답인 것처럼 받아들이잖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그런 거 많이 있거든요. 뭔가 이성적이지 못하고, 뭔가 좀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일부의 사례만 보고 그걸 진짜 믿어버리고, 전후 사실 같은 건 고려하지도 않고 그냥 결론 지어버리고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처럼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거 도움이 되는 용도로만 쓰면 괜찮아요. 근데 나는 솔직히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SNS 같은 것들이. 오히려 내 인생을 깎아먹거나 이제 좀먹는 존재로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SNS가 무서운 게 뭐냐면, 그 나의 모습을 자기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적으로. 뭐냐하면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원래 백수예요. 가진 거 없어. 가진 거 없는데 어떤 그런 사진 같은 걸로 몇 장 올려가지고 내가 뭔가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둔갑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많이 쓰잖아요. 여자분들 많이 쓰잖아요. 제가 SNS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약간 다른 세상 같아요. SNS에서 이제 사진 올리고 거기에 사진에 찍혀 있는 모습을 보면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 같아.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나만 사는 게 힘든 건가? 나만 사는 게 어려운 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뭔가 하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내가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힘든 게 정상이고 어려운 게 정상이고,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느끼는 거라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분야의 차이만 있을 뿐. 근데 이 SNS가 그런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요. 네, 못하게 만들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가면 뭐 자기가 뭐 억울했던 일, 힘들었던 일, 아니면 좀 안 좋았던 거, 뭐 그런 것들 뭐 이렇게 여과 없이 올리는 거 봤어요?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이상하게 약속이 난 것처럼. 그리고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 뭐 여행 가서 인스타그램한테 사진 몇 장 남기려고 여행 가는 사람도 있고, 맛집 가는 것도 인스타그램에 이제 사진 올려서 누구한테 좀 팔로우 받으려고, 좋아요 많이 받으려고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보면 왜 카푸 하는 사람들도 인스타 매일 하잖아. 이게 약간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 이게. 뭔가 올리려고 가지고 먹고 하는 게 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를 가지는데, 뭔가를 하는데, 내가 만족이 되면 장땡이잖아. 누구한테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이 트렌드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맞는지 생각이 되는데, 그런 판단이 좀 결여가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남들이 인정해주는 것보다 내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트렌드를 보면 정반대예요. 내한테 도움이 일절 안 되고 내한테 뭔가 방해만 돼도, 이게 트렌드고 이게 사람들이 많이 하고 이게 문화처럼 형성이 되면, 내한테 일절 도움이 안 돼도, 낭비가 돼도 그냥 의뢰 따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사회적으로 살아가는데
객관적인 상황 판단을 못하게 하네요. 객관적인 상황 판단을.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봐. 저렇게 트렌드를 짜는다고 해서 그 트렌드에 지금 빠져있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하고 뭐 경제적으로 살아가는 게 문제가 없냐? 여러분, 트렌드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 트렌드에 빠져있다고 내 인생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잖아,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서 뭐 트렌드를 나한테 맞춰서 가겠다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의 트렌드는 뭐냐 하면 뭔가 현실적인 어떤 궁핍이나 문제들을 뭔가 회피하기 위한 목적, 도망가기 위한 목적, 해결의 목적이 아니라 있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써요. SNS가. 내 현실적인 어떤 속박이나 어떤 고민들, 그런 것들을 뭔가 떨쳐낸 목적으로. 근데 그거를 뭐 트렌드를 그렇게 쓴다고 해서 내 인생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없어지겠습니까? 해결되겠습니까? 해결 안 되잖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인생에 내가 산재되어 있는 문제는 어떤 식으로 됐든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트렌드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SNS 사진 몇 장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잖아. 안 그래요? 이게 내 먹고 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타파시켜 주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난 그렇게 생각해. 지금 20대 친구들 중에 사는 게 어렵고 잘 안 풀리고 하는 사람일수록 저런 데 더 많이 심취하고 매달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난 이 댓글 적으신 분이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내한테 필요한 대로 쓰면 돼. 내한테 정말 인생에 필요한 용도대로 지금 SNS나 유튜브를 쓰면 되는데, 그런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쓰고, 그냥 남들한테 자랑하려고 쓰고, 남들한테 관심 받으려고 쓰고, 아니면 현실을 뭔가 도망가기 위해서, 감성에 취하기 위해서. 특히 저는 트렌드 문제가 뭐냐 하면 이성적인 건 없고 감성적인 것만 있어요. 감성적인 거. 뭔가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뭔가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에 대해서 뭐 해결책이나 방안은 없고 그냥 그 순간을 그냥 떨쳐내겠다, 도망가겠다, 그런 것만 있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20대 분들 잘 들으세요. 이제 성인이잖아. 어. 이제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할 나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20대들한테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엄청나게 내용하기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본인들이 다 극복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도 극복을 했듯이. 나이도 어렵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자신이 가진 어떤 기지가, 능력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의 상태에서 트렌드를 따라간다고 해야 되고, 그 트렌드라는 것도 이게 올바른 것인지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그리고 트렌드가 내 인생의 전반에 뒤흔들면 안 돼요. 뒤흔들어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야.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그 트렌드 문화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빠져있고 현실 도피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댓글 적으신 분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본인한테 필요한 용도로 잘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